2024 K리그 대구와 서울의 경기 0대0 무승부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두 분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현 의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주 뜨거운 매진된 이 팬 속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득점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중 경기에 휴유증이었는지 주말에는 조금 더 몸놀림 좀 무거우면서 득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양 팀 모두 좀 승점 1점에 만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주중 경기에 야간 경기를 치르고 나서 선수들이 이제 리듬 자체가 아무래도 좀 몸놀림도 좀 무거운 느낌도 좀 많이 들었고 결국 이제 후반전에 승부를 보려고 FC 서울 같은 경우도 공격수를 대량 투입하긴 했지만 효과를 좀 나타내지 못하면서 무득점에 그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날씨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도 현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주중에는 이제 야간 경기였었고 이제 3일 휴식 이후에 지금 낮 경기를 뛰었거든요. 저희 아까 프리뷰 할 때 저 이마에 송글송글 땀 맺히는 거 네. 보면서 맞아요. 장난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네. 아마 선수들 경기 뛰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물론 득점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경기에 임하는 컨셉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그래도 좀 보여줬었던 그런 한 판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두 분께서 오늘도 승부패를 마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이황재 해설께서는 무승부는 마치셨어요. 네. 오늘 왜냐면 점유를 가져가게 됩니다. 아까 전에 3대1이요. 네. 오늘 한 골도 터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저는 그래도 무승부를 오늘은 제가 좀 작도를 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작별 네. 타시게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대구FC의 홍철 선수 만나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선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네, 가장 먼저 소감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홈에서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오셨는데 승리하지 못해서 참 아쉽고요. 그래도 첫 무실점을 했는데 좀 더 이제 일주일 후에 경기 있는 것도 무실점을 해서 공격수들이 또 골을 넣어주면 다음 경기는 승리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팬분들에게. 네, 오늘 전반 초반에 세징야 선수가 좀 부상으로 빠졌던 게 공격의 템포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세징야 선수가 지금 부상 상태가 좀 어떨까요? 뒷근육이 그 전부터 안 좋아서 좀 쉬었었는데 또 이렇게 부상이 재발되면서 저희 팀에게는 정말 악재가 겹친 것 같고요. 또 세징야는 정말 저희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이기 때문에 빨리 부상 낫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세징야가 다쳤기 때문에 또 다른 선수가 분명히 채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 기회가 어떤 선수가 오든 간에 꼭 잡아서 저희 대구에게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강원 원정이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경기 결과도 그랬었고 또 선수단의 분위기가 지난 3일 동안 좀 어땠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분위기는 누구나 다 생각하시는 대로 정말 안 좋았고요. 그 안 좋은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을 정말 열심히 또 3일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무실점 경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볼을 잡았을 때 좀 더 선수들이 자신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대구가 볼을 소유했을 때 쉽게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좀 팬분들이 봐도 좀 아쉬운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빨리 선수들과 또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부터 좀 더 고치면서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은 주장 완장의 무게를 또 짊어지고 계신데 오늘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좀 주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좀 운동할 때나 이렇게 경기할 때나 좀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이 계속 자신감이 없이 플레이를 하는 부분이 계속 길어지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 있게 좀 즐기면서 하자고 했는데 하지만 오늘도 즐기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서울은 정말 이제 좋은 축구를 하고 저희는 수비 축구를 하지만은 좀 더 볼을 뺏었을 때 카운터 어택이 안 됐을 때는 저희 선수들이 좀 더 즐기면서 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고생 많은데 집에는 또 이쁜 아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집에 가서 오늘 주말에 좀 푹 축구를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좀 편안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지금 두 번째 왔는데 오면은 같이 사진도 찍으려 했는데 또 못 이겨서 앞으로는 좀 집에서 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재미있는 축구를 한다면 우리 가족들도 다시 경기장에서 또 목소리 높여서 또 그 겨울을 같이 부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경기장 관중이 12,088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주장으로서 팀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항상 저희가 원정을 가도 정말 홈처럼 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세요. 또 홈에서는 분명히 매 경기 매진을 이렇게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감사하다는 거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승리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홈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경기는 꼭 열심히 준비해서 홈팬분들이 저를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데 정말 승리가 보답인 것 같은데 계속 그걸 못 만들고 있어서 많이 죄송하지만 정말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철 선수 다음 경기 보답하는 축구, 또 재미있는 축구 보여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네. 네, 오늘 정말 뜨거웠던 날씨인 만큼 홍철 선수 또한 많이 지쳐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뭐 많은 매진된 이 그라운드 속에서의 홈팬분들도 많이 찾으셨는데 승리를 보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묻어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팀 분위기 자체가 지난 라운드도 패하고 좀 무겁다 보니까 주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바로 옆에서 좀 들으면서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시자면 정말 많은 팬분들 찾아주셨는데 두 분은 경기 이제 팬분들의 함성 속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느 팀의 응원가가 더 크게 들리던지 궁금한데요. 아마 응원가면 여기 대팍이죠. 네. 대구의 홈이기 때문에 대구 팬들이 정말 엄청난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홍철 선수 인터뷰 보면 홈팬들한테 굉장히 미안함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각오를 좀 밝히는데 이야기 말씀 엄청 잘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 사석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선수입니다. 뭐 예능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도 뭐 좋은 감초 같은 것도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홍철 선수의 입단만큼이나 대구의 축구도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홍철 선수 언급한 대로 볼을 소유했을 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내려서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나가는 그 카운터 어택에 효율적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오늘 또 유난히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얘기를 안 해볼 수 없겠는데요. 오늘 원정팀인 서울이죠. 수호신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저희 곁에서 기다려주고 계신데 정말 일당백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좀 원정팀에서 이렇게 오면서 팬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선수한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마지막에 기성용 선수가 코너킥 얻었을 때도 정말 여러와 같은 상황을 보내주면서 그쵸. 마지막 좀 득점을 기대했는데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게 돼서 좀 아쉬움으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웠지만 오늘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분들의 함성은 정말 다시 한번 봐도 될 정도로 그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뭐 경기 결과는 0대0으로 끝났지만 경기장의 열기는 뭐 한 펠레스코 터진 정도의 그런 네. 열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대구의 팬들이나 또 여기 서울의 팬들이나 정말 열띤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참 많은 변수가 있었던 오늘 경기였는데 지난 5라운드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 경기를 준비했던 세징야가 부상으로 전반 초반에 좀 빠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너무 컸어요. 네. 전반전 15분에 이제 쓰러지고 결과적으로 전반전 18분에 세징야가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는데 사실 오늘 세징야가 풀타임으로 소화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교체로 들어왔었던 박세진이 결국에는 지난 강원 원정에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오늘 세징야가 나간 이후로는 두 경기 연속해서 같은 라인업으로 대구가 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컨셉이 분명했었죠. 그러나 세징야가 빠지고 나서 확실히 긴장감이 떨어지고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대구 선수들도 우리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컨셉을 좀 보여줬었던 그런 대구였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지키는 축구를 하던 양팀의 모습이었는데 대구의 딸깍이 언제쯤 좀 터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최홍건 감독의 고민은 더욱더 좀 깊어질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주선 선수인 세징야 선수의 공백을 국내 선수 또는 지금 뭐 벨톨라 선수도 저희와 같이 중계석 옆에서 좀 봤거든요. 네. 외국인 선수들도 좀 합류하면서 좀 미드필드와 공격 라인에서의 이 고민이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최홍 감독의 좀 잠못 드는 밤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바셀루스가 있었죠. 오늘 바셀루스 두 번의 슈팅을 비롯해서 좀 찬스들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바셀루스의 움직임을 좀 칭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세징야가 없는 상태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바셀루스였고요. 또 개인적인 기량이 워낙에 좋은 선수니까요. 그러나 마지막에 네. 파이널 터치 그 슈팅이 골문안으로 향하는 데는 좀 실패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전체적인 경기를 보자면 대구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는 역시 뭐 바셀루스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전반전 슈팅 자체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슈팅 자체 두 차례를 바셀루스 선수가 중원에서 좀 만들어냈고요. 전반전에 득점이 터졌더라면 대구가 자랑할 수 있는 선수비, 역습이 후반전에 더욱더 좀 빛이 발할 수 있었을 때 득점이 터지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좀 본인 스스로도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 오늘 세징야 대신해서 들어간 박세진 선수가 있었는데 박세진 선수가 그래도 전환을 많이 해주면서 바셀루스에 좀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조합도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뭐 에드가와 세징야 사실 이 두 명의 선수가 있을 때는
세징야 선수가 라인을 많이 올립니다. 오히려 슛에 몰릴 때는 에드가 선수가 좀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 가담을 해주는 형국이었는데 세징야가 나가면서 역할이 완전 바뀌었죠. 세징야가 완전 깊숙이 박히면서 박세진 선수는 미드필더 지역에 이제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미드필더 지역에 탄탄함을 가져갈 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장현정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대구의 딸깍이 터지기에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좀 봤습니다. 네, 박세진 선수가 코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풀타임을 소화했고 또 추가 시간이 8분까지 있었는데도 다 소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좀 부상의 정도가 깊지 않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작전판 보면서 오늘 서울 작전을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서울은 뭐 4-2-3-1 형태로 경기를 시작을 했고요.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도 좀 풀백들을 좀 높은 위치에 전진시키면서 팔로세비치 선수라던가 일류첸코 선수, 그다음에 미드필더인 기성용과 두 선수가 2-2-6 형태로 최준 선수도 좀 공격 가담을 좀 네. 많이 했던 형태, 조용 선수는 좀 하프 스페이스 스끼면서 좀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구의 3백이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밸런스가 잘 움직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일류첸코 선수가 연계에 대한 움직임들은 많이 가졌지만 결국 이제 박스 안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오늘 단 한 차례도 좀 슈팅을 기록하지 못한 게 네. 조직적으로 공격을 만들어가는 패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으로 좀 남을 것 같고요. 후반전에 좀 변화를 갖기 위해서 윌리안 선수라던가 김진야, 김신진, 박동진 선수를 차례로 투입시키면서 후반에는 좀 공격적으로 좀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이 역시도 대구의 5백을 뚫지 못하면서 아쉽게 좀 무득점으로 지난 경기에 5골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네. 무득점에 좀 그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한마디 더 보태자면 조영욱 선수가 원래 이제 우측으로 빠져 있었잖아요. 김진야가 투입이 되면서 조영욱 선수가 골문에서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치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결국에 뭐 골이 취소는 되긴 했었지만 그러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것은 측면에 있었던 조영욱을 중앙으로 배치를 하면서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잡았던 것이 굉장히 좀 주요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전반전 마무리 있게 조영욱 선수와 최준 선수를 불러들여 김기동 감독이 또 따로 주문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김진야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 선수들의 움직임 또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위치 자체를 지금 측면에서 중앙으로 조용 선수로 옮겨놨고 이 파울 장면에서의 득점가는 터지긴 했지만 이제 취소는 됐는데 네. 움직임 자체를 좀 박스와 가깝게 움직일 수 있었던 조용 선수의 움직임에 기성용의 킬 패스, 득점이 터지긴 했지만 이 전 과정에서의 파울로 인해서 득점이 좀 무산됐던 아쉬운 장면이 있었죠. 네. 서울의 미드필더진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 대구의 수비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본인들에게 볼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전진 패스를 하는 선수가 사실 오늘 전후반 통틀어서 기성용 선수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윤재문 선수 같은 경우에 측면으로 횡으로 뿌려주는 패스를 펼치면서 좀 안정을 위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다면 그래도 기성용 선수가 일류첸코가 상대를 등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번 버텨봐, 나에게 다시 리턴을 내주든지 이런 좀 도전적인 플레이를 펼쳐줬었는데 역시 공격 포인트를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성용 선수가 클래스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홍철 선수가 등지고 기성용 선수가 또 중거리포를 쐈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까지 들어갔다면 또 기성용 선수 지난 겨울 동안에 준비한 과정이 좀 빛을 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오늘 경기 안팎으로 좀 얘기해 볼 부분들이 많은데 김기동 감독이 좀 아쉬워하는 장면들이 오늘 정말 많이 포착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 리액션들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소 김기동 감독으로서는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전은 사실 뭐 찬스 자체를 만들기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의 좀 아쉬움. 네. 전술적인 선수들에게도 지시는 계속하긴 했지만 그라운드에서 이거를 구해내는 선수가 사실 확실하게 전반전에 이제 김기동 감독의 색깔에 녹아들지 못하면서 좀 답답한 장면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후반전에 득점이 조용 선수에게 터지면서 진짜 멋진 골 세레머니도 보여주긴 했지만 또 이게 좀 아쉽게 또 득점이 좀 취소되면서 다양한 리액션을 보이긴 했지만 확실하게 득점이 터지고 난 이에 김기동과의 특유의 리액션은 오늘 좀 네.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대팍에서의 무승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징크스 깨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포항의 유니폼을 입는 선수들과 함께 했었을 때 네. 결국에 이 대팍을 넘지 못했었고 이제 새로운 선수 구성으로 또 대팍에 왔는데 역시 대팍의 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이 오늘 경기를 뭐 잘 치러내지 못했다는 느낌보다 지난 주중에 대패를 했었던 대구가 네. 선수들이 완전 정신무장이 제대로 됐었어요. 오늘 경기 보면 전반전부터
서울과 대구의 선수들 세컨볼 경합 상황 떨어지면요 절대 지려고 안 합니다. 오늘 유난히 선수들이 경기장에 넘어져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오늘 선수들이 이 경기가 양 팀에게 얼마나 중요한 매치인지를 경기 초반부터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좀 조심스럽지만 또 파울은 많았던 경기잖아요. 하지만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파회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세트피스 대구 같은 경우는 파울을 만들어내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결국 이제 세징야 선수가 네. 빠지면서 전문 세트피스 키커를 잃었다는 게 공격에서도 좀 날카로움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요. 서울로서는 계속해서 좀 기성용 선수가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계속 시도하긴 했지만 또 마지막 파이널 서드에서 동료들에게 연결되는 볼들은 자체가 적다 보니까 뭐 슈팅을 자체를 좀 어렵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이 더워서 그랬는지 선수들이 좀 지친 모습들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주중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또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지금 데프리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양 팀에게 사실 얻은 것은 크지 않았지만 잃은 것도 크지 않았던 경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조심스럽게 지켜간 경기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해설위원분과 오늘 함께 전 경기 전망부터 주요 장면까지 또 확인해봤고요. 이후 간단한 일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대구의 4월 일정입니다. 오늘 서울과 홈 경기를 치른 대구는 또 4월에 4경기를 더 치르게 되는데요. 우선 일주일 휴식 후에 4월 17일 일요일에는요. 인천으로 원정을 떠나 K리그 7라운드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수요일에는 17일 홈에서 충북 청주를 불러들여서 코리아컵 3라운드를 소화하고요. 4월 21일 일요일에는 다시 K리그로 돌아와서 대전과 홈 맞대결을 펼칩니다. 4월 마지막 경기인 28일에는 전북 원정길을 떠납니다. 이어서 서울 다음 경기 일정 알려드릴게요. 네, FC 서울 역시 4월 4경기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13일 토요일에는 홈으로 포항을 불러들여서 기동 매직 또 김기동 더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17일 수요일에는 서울 이랜드와 코리아컵 3라운드 대결을 펼치고요. 이어서 20일에는 K리그 8라운드 전북과의 홈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인 4월 27일 토요일에는 대전으로 원정길을 떠납니다. 이제 현재 순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순위 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 5, 6라운드였는데요. 주중 경기도 주말 경기 이어서 하다 보니까 팬분들은 한 팀이 계속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한 팀이 계속 머무는 것도 아니라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서울이 지금 뭐 승점 1점을 쌓으면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에는 좀 포인트 자체를 1점에 좀 만족해야 되고 대구로서는 오늘 홈에서 좀 반전을 만들면서 승점 3점을 쌓으면서 좀 중위권으로 도약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 좀 무득점에 그치면서 11위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시즌 보면은요. K리그 1에는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네. 약자도 없습니다. 순위표를 보더라도 김천이 지금 1위에 올라 있잖아요. 승적팀의 반란이고요. 전북이 지금 최하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네. 앞으로 알 수 없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 K리그 1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고요. 스카이 스포츠는 7라운드에서 함께 다시 돌아올 텐데 4월 13일 토요일에는요. 13시 50분부터 서울과 포항의 경기 박봉석 캐스터 그리고 이황재 해설위원이 준비해 주십니다. 같은 날 16시 20분에는요. 울산과 강원의 경기를 소준일 또 현영민 해설위원이 중계할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14일 일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시 20분부터 인천과 대구의 경기까지 소준일 캐스터 또 이상윤 해설위원의 조합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7라운드도 저희 스카이 스포츠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슈퍼스카이데이는요. 4월 20일 토요일 서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